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오늘 12월 8일 즐겁게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글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 옆에 누군가가 빛이 되어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빛이 나겠죠.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신문 관련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12억 원이 적용이 된다라는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실은 어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저는 이달 중순쯤에나 이 양도세 비과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방송을 갖다 하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8일부터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적용 시행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래도 어저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이 중앙일보 기사를 좀 토대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제 상향될 전망입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근데 이달 2일 통과시켰는데 이제 개정안 시행 시기는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쯤에나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을 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2월 중순이 아니라 12월 8일 날, 즉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양도세 이제 좀 인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1억 정도의 매도를 갖다 하셨던 분들은 잔금일을 갖다가 오늘 이후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들이 이제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가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9억 원 초과되는 이런 주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삼성도 지금 현재는 9억 원이 넘어가는 거, 10억, 11억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9억에서 이제 12억 원까지 이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중요한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일단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통상 이제 7억에서 구매해 가지고 12억 원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만 이게 잔금을 치렀다고 하면 3,077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갖다 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세금을 갖다 하나도 안 낸다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또 1주택자분들께서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양도세 완화도 지금 기재부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년 3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조금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현행 9억 원 초과됐을 때랑 12억 원 초과됐을 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상당히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확정됐다는 이제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과세 기준을 갖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빨리 저는 한 12월 중순쯤에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오늘부터 시행된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면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했을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3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금 했다라고 지금 보고요.
일단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4영업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일단은 비과세를 12억으로 해놓고 이제 9억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해놓고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양도세 완화를 카드를 일시적이라도 아마 내놓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또 대선 주자들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판단했을 때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의 향방은 이 부동산 정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뭐 2주택자라든지 일시적 뭐 비과세를 갖다 받기 위해서 조금 이제 주저하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 충분히 내년 3월 9일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님의 3명이 서민 잡는 송, 종부세 폭탄 관련해가지고 집이 사라진다라는 이 한국경제 기사를 좀 보시면 저도 이걸 보면서 실제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상가주택에서 주택을 없애고 사무실이나 가게로 지금 바꾸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종부세 부분도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쯤 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종부세를 많이 부과받으신 분들은 뭐 개인별로 소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위헌 헌법 소원을 갖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내년쯤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상가 다세대 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택 숫자를 줄여가지고 세폭탄 대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게 이제 또 내포하는 또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라지는 서민 주거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의 전세나 월세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임대인들이 이제 이 주택을 갖다가 이제 멸실시키거나 아니면 상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심 상가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임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반사적으로 이제 뭐 빌라라든지 이제 아파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원룸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런 상가주택의 원룸들도 상당히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임대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환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연희동이라든지 서울 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아침에 또 한국경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집이 사라진다. 정말 집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택이 많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안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종부세 부담 때문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더 높은 값에 팔기 위해서 주택을 가능한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쯤 분명히 어떤 전환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국토부 예산 관련해가지고 아시아경제에서 거의 61조 정도의 역대 최대로 해서 선거 앞두고 SOC 증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내년도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고 SOC 분야가 거의 한 23조 정도. 지금 GTX, 뭐 ABC 관련해가지고도 들어갔지만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건 신분당선 등 교통 예산 늘려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쉽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물론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분당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광교에서 호매실까지의 지금 이게 이제 교통 예산이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용산까지도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GTX 이제 많은 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GTX 예산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광역 거점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OC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또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제 정말 엄청나게 국토부에서 지금 거의 61조 정도면
거의 지금 600조를 지금 내년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10% 정도를 국토부 예산으로 지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감사 스마일인데 물론 오탈자라고 생각하시지만 감자 스마일로 포테이토 스마일로 일단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감자 스마일이 아니라 감사 스마일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인터넷이든 네이버든 제 최근에 이제 블로그도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 감사 스마일을 치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에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어떤 분이 제가 킨텍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양시가 천지개벽하는 대규모 사업 5가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는데 킨텍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앞으로 또 드리겠지만 킨텍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덕양구는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고 특히 또 고양시가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 덕양구는 아마 남구 북구로 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구되는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년쯤에 아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 도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삼송역과 원흥역 사이에 버스 전용 차선이 지금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없애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삼송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셨는데, 어제는 그제군요. 백미르 사장님께서 제가 예전에 지축 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음료수 한 박스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제 나름대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면서 보람도 느끼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도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일이 먼저냐 상담이 먼저냐 또 헷갈리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소홀히 되고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 하면서 거의 편집을 안 하지만 그래도 편집을 갖다 하고 이런 방송 준비를 하다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시간을 또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또 실제적으로 저에게 또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한테 제가 소홀하지는 않고 있나 또 그런 부분도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정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날씨도 춥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체력도 그렇게 정말 좋은 체력이 아니다 보니까 체력도 약간은 좀 방전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저에게 또 방송을 갖다가 들으시고 또 저에게 또 정보를 갖다 얻으신 분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초심 잃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방송을 해 나갈 텐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상담을 갖다가 아무튼 많이 못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전에 했었던 영상들을 많이들 여쭤보세요. 이런 것들 좀 얻을 수 없느냐. 근데 그거는 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방송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주택 공급 관련해서 제가 이제 5월, 6월 달에 이야기했던 영상을 보면서 다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또 최근에 또 바뀐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창릉 3기 신도시 또 사전청약 또 공고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스마일을 또 정말 많이 또 신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제가 힐스테이트도 운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산 엘로이라든지 청라 데스티니라든지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을 제가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랑 또 생각이 같으신 분들도 있고 다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도 운정이 완판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완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삼성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아파트의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은 상승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오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으로 이제 말 그대로 증가가 됐잖아요. 9억에서. 이거가 시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비과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뭐 9억에 10억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정말 급하신 분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는 내년 3월 전, 특히 이제 12월부터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급한 사람들의 매물을 갖다가 좀 매수를 갖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또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집이라는 이런 소중한 이런 보금자리가 점점 더 그런 것들의 그런 가치는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아파트를 선호했던 추세에서 이제 뭐 최근에는 또 타운하우스라든지 테라스하우스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뭐 어제도 지금 라파우제를 다녀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라파우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또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셔갖고 직접 실제로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뭐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저도 내일은 더 좋은 방송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